이것도 그냥 컨셉이니까 또 뭐 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이제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 갈 거고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리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탐정 코파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해외에서 직구한 옷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옷을 입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아주 기분이... 그 이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동용 사이즈예요. 원래 여기에 와이셔츠와 반바지도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코파가 처음으로 옷을 입고 후드려 깔차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단 원래 계획대로라면 SM6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식이 도망갔어요. 무서웠나 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 녀석 아주 수상스러운 차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망할 느낌을 저희에게 또 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차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파가 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뭐 이런 튀는 색깔을 좋아하지만 그건 그 자식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코파는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색깔 제 옷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 차 사면 절대 못 팔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장해야 되는 그런 망할 놈의 색깔이란 이야기죠. 이 차 색깔을 사면 흰색, 검정색보다 훨씬 더 팔기가 힘들다는 거는 중고차 시장에서 항상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오래 타겠다라고 하면 이거 골라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격 자체가 먼저 문제예요. 예, 거의 풀옵션이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판구입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3천만 원이라뇨. 그 가격이면 웬만한 옵션이 들어간 소나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심지어 소나타 하이브리드 가격이 3,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난 거죠. 이런 조그만한 녀석 이거 가지고 무슨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삽니까? 머리에 총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트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녀석의 트림은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2200, 모던 2400, 인스퍼레이션이 2900이 납니다. 옵션을 다 하면 얘 3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물론 얘 지금 현대자동차가 시승차를 준 건데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아마 다른 매체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면, 그리고 모든 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시승차는 항상 풀옵션으로 옵니다. 아주 얄팍하고 야비한 수법이죠. 왜냐? 보여지는 게 비싼 차가 나와야 옵션이 좀 덜 들어가도 비싸 보이는 녀석을 출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속아 넘어간 게 바로 우파 자식이에요. 우파 자식이 장모님께 아반떼 모던 트림의 거의 풀옵션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아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트림 자체 가격은 채 200만 원이 나지 않는데요. 이 외관과 실내 옵션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그지 같은 거예요. 이 현대자동차 잘못되는 게 옵션의 트림을 좀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낮은 트림의 옵션은 선택할 만한 게 못 돼요. 좀 옵션이 없는 스마트 트림을 가지고 와야 좀 더 객관적인 비교가 되는데 얘는 거의 3천만 원짜리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을 갖고 오니까 좀 더 객관적인 리뷰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현대자동차의 음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솔린만 한번 볼게요. 가솔린의 트림도 세 가지,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스마트의 가격이요 1,500만 원,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2,3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파가 모던 1,600만 원에 옵션 집어넣어서 2,200만 원짜리를 장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인스퍼레이션과 2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0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외관에 테일램프가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오고 휠은 깡통 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 이 자식들은 옵션을 안 넣으면 아예 안 넣어서 깡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중간 애매하게 사면 차가 아주 애매해진다는 아주 거지 같은 게 있어요. 아, 마크 왜 이렇게 큽니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왜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저게 진짜 크네요. 인정하죠? 난 이렇게 큰 마크 처음 봐요. 이거부터가 뭔가 불편합니다. 자, 어쨌든
이 뭐 디자인은 뭐 아반떼 뭐 워낙 유명하죠. 잘 나왔다, 실제로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깔만한 게 없어요. 예,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반떼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코파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게 뭐라고 했었는데 무슨 라디에이터 그릴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라 그랬더라?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름이 따위 알 필요 있을까요? 절대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는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라는 그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듀얼 패턴 그릴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갖다 버리세요. 자, 옆으로 한번 가죠. 이 저공해 차량, 맑은 하늘의 서울. 요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전기차들에 좀 붙는 요 스티커인데요. 뭔가 이게 음모가 있는 거야. 저희 촬영하는 것은 수원인데 왜 하필이면 서울이죠? 대한민국에 서울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원으로 바꿔주세요. 자, 휠. 요거 할 말 많아요. 이거 휠 사이즈가 17인치거든요 우파가 장모님의 선물해준 아반떼 휠 보세요. 그게 도대체 휠입니까? 어디 깡통 불판 휠 갖다 붙여놓고서는 2,200만 원짜리라고 붙여놓고 있어요. 우파가 티는 안 냈지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잘못 샀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우파한테 물어봤는데 와이프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줄 거면 풀옵션 사주지 200만 원 차이로 차가 그게 뭐냐고. 특히 밤에 테일램프에 불 안 들어오는 걸로 까였다고 합니다. 얘도 그런 거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엔진 풀옵션이라서 다 불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옵션들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깡통 휠도 한번 어떤 디자인인지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이브리드랑 이런 차들 보면 알겠지만 휠 인치가 작은 거 알죠? 왜 작은 줄 알아요? 연비를 위해서 좀 작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가솔린 때 요거 얘기 많이 많았어요. 요거 도어 트림에서 세상에 소리가 그 잡소리가 엄청난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 출시하면서 그런 좀 잡소리를 많이 좀 없앴다고는 합니다. 당연한 걸 고쳐놓고서는 이제 와서 생생내는 이 차의 이름은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천장에 솔라루프라고 하는 태양열 그 충전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 태양열로 얘기가 많죠. 뭐 태풍이 오거나 비만이 오면은 이 태양열 뭐 다 쓸려 내려가지고 뭐 산사태 주범이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얘는 애초에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얘도 비가 많이 오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걸 빼는 건가요? 왜 그렇죠? 의문점에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초점 실제 돋보기입니다. 진짜 돋보기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파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솔직히 왜 플라스틱을 집어넣습니까 이거? 이거 블랙 아니 하이그로시 이거 이쁜 거 많잖아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지. 얘는 심지어 풀옵션이에요. 3천만 원 가까운 차에 이딴 저급한 플라스틱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요거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금액 이걸 살 거면 K5나 소나 사러 가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왜 이것도 안 열리는 거야? 수동이에요. 밑에 또 수동이라서. 이런 거 좀 짜증납니다. 이거 왜 항상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요. 왜 아반떼가 이걸 수동으로 열어야 된다는 그런 꽉 막힌 틀에 갇혀 있는 걸까요?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 아반떼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수동이 아닌 자동에 이렇게 클릭해서 열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 무시하나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현대. 자, 뒤로 가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파를 아주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테일램프 좌우로 이어지는 이 불 말이에요. 요게 풀옵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얘도 몰라요. 이 가솔린 트림에서는요 스마트와 모던은 이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우파가 만약에 모던 트림에 이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장모님께 2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모던 트림을 사드렸겠습니까? 우파도 몰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풀옵션 차량을 받아서 이 불 들어오는 거 보고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구나, 당연히 똑같겠구나 라고 모던 트림을 선택했는데 세상에 휠은 거지 같은 휠에 이 불도 안 들어온다고 아주 우파 와이프한테 탈탈탈탈 터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들 한 번씩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하이브리드도 모던 트림과 스마트에는 이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아반떼 뒤태의 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우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던과 스마트에 안 들어간다면 이거는 엄청난 현대자동차의 음모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요.
당연히 배기구는 없어요. 자, 어쨌든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의 공간은 굉장히 또 여유롭습니다. 뭐 요거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평범해요. 왜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마감들 한번 보세요. 이 밑에서 보면요, 이런 부분들 별거 아니지만 이제 다 보이잖아요. 심지어 여기 도색이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거 봐봐. 야, 이 차 이따구로 만들 거야?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는 도색이 들어갔는데 도색이 여기 안 들어갔잖아. 이런 게 뭐 하는 거냐고.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뒷좌석 폴딩은 여기 있네. 여기에 누르면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줘야 돼요. 하지만 까일 부분은 까여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쿠파의 생각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안쪽에 있는 마감 부분,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돼요. 3천만 원이나 가까운 금액을 초과해 살 수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말도 안 되는 품질,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덮개로 씌워놔야지.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동 트렁크야 옵션에 따라 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저질 같은 마감, 코파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릴 거니까요. 뒷좌석 가자. 뒷좌석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뒷좌석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가죽은 인조 가죽과 이 중간에는 이 패브릭, 이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퓨! 이게 뭔지 알아요? 마취총이에요. 이것도 있었네. 목소리 변조. 여러분들, 목소리 변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은 가죽이 들어갑니다. 모던 트림부터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요, 이 패브릭 뭔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굳이 패브릭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때 한 번 타면은 얼룩이 지면 안 빠집니다. 이걸 왜 내가 잘 아느냐, 우파가 예전에 타던 BMW i3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에 이 시트가 패브릭이었거든요. 한번 얼룩이 지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걸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우파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구나, 그 자식은 좀 약간 둔해서 시트가 더러워지든 차가 더러워지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애거든요. 근데 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뭔가 모를 이 중간에 얼룩이 딱 여기에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가랑이 사이에 얼룩이 있었을까? 이 코파는 거기서부터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우파 자식 과연 차에서 무엇을 했길래 그곳에 얼룩이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 차차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운전석으로 할게요. 자, 일단 이 실내로 들어오면은 아반떼 실내, 특히 운전석은 굉장히 예뻐요. 이건 인정할 만합니다. 운전석을 감싸고 있는 다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게다가 이 뭐 이런 마감들도 그렇고 운전석은 깔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 코파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왜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뭐 기능이 없어요. 이 코파의 예리한 추리력으로 인하면 아반떼 N에 무슨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뭐 기능들은 여기서 뭐 여기까지 뭐 둘러보는 걸로 하고요. 바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이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아무래도 주행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파의 동생 자식이 또 지쇼핑몰 홍보해달라고 제품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거는 에어컨에서 쾌쾌한 냄새가 났을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탈취제랑 천연 향분이 들어간 제품이죠. 일단 바로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끄고 온도는 25도로 맞추고 외기, 그러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풍량을 맥스로 틀어요. 그 다음에 송풍구 조절을 20분간 작동을 하면은 에어컨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소량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코파가 느끼기에도 바로 전기차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속에서는 EV 모드, 즉 전기 배터리로만 차가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순히 하이브리드를 산다는 건 연비만을 위해서 차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코파가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그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연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이브리드 특유의 굉장히 조용하고 정속한 주행감이 좋아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네시스 G80의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우파에게 물어본 결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1리터당 4, 5kg가 나온다는, 그리고 연비 주행해야만 7, 8이 나온다는 아주 충격적인 연비를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파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생각보다 다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받고 대략 1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나온 평균적인 연비가 25km 정도가 나오고요. 연비 주행했을 때는 무려 30km 넘게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할 만해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마력은 143마력 정도가 돼요. 1.6 가솔린 엔진의 100마력, 그리고 전기 배터리의 40마력대가 합쳐져 총 140마력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차의 마력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마력이 나온다고 해요. 저속에서는 배터리로 주행을 하지만 악셀을 좀 더 꾹 밟으면 EV 버튼이 꺼지고 엔진과 배터리가 같이 구동을 합니다. 회생제동이 있어서 솔라루프는 빠지지만 이 주행했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뗐을 때 회생제동,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은 힘, 차가 멈추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전기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일반 모델과는 달리 후륜에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승차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중앙에 배터리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일반 가솔린 아반떼보다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후륜에 멀티링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엔진의 구동, 모터의 구동, 그리고 휠의 회생제동에 따라서 배터리 충전되는 양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브레이크가 좀 저희가 뭐 많은 주행을 사실 한 건 아니지만 100km 정도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더 가속력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좀 초반 스타트라든지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 힘은 훨씬 더 강력하다, 또 즉각적이다라는 걸 느껴지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기판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뒤쪽에 사운드가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간 것처럼 좀 더 배기음이 납니다. 핸들은 약간 조금 더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고 악셀도 살짝 기존 일반 모드보다 좀 더 묵직해진 느낌이 드네요. 짜파게티를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짜파게티에 오일이 빠진 듯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죠? 뭔가 완벽하지만 완벽하지 않는 그런 느낌, 뭔가 퍽퍽한, 분명히 기교를 부렸어. 스포츠의 느낌을 많이 살려서 엔진의 사운드, 배기음 들리죠? 그리고 핸들의 살짝 묵직함까지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모른 내 가슴을, 코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차가 달리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스포츠 모드가 뭐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합시다. 스포츠 모드, 노멀,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아마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분들은 일반 모드로 해서 연비 주행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일반 가솔린이랑 뭐 디젤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사실 이 코파는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연비도 당연히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감 자체가 저속에서 이 1.6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을 또 보일 수가 있는데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을 하면서 초반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주행감 자체는 되게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가격이에요. 이거 3천만 원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행감이 이질감이 있어요. 움직임은 되게 파워풀한데요, 멀미가 나야 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적인 걸 느끼고 싶으면 다른 분의 리뷰를 보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회생제동이 들어가서 좀 더 그 차가, 전기차가 회생제동에서 좀 딱 브레이크를 딱 떼도 좀 서요. 물론 얘는 좀 그런 느낌은 없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살짝 모르게 좀 주행했을 때 파워풀한 느낌이 들지만 약간 이질감이 들어서 멀미가 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내려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격만 뺀다면 확실히 매력적인 차예요. 주행했을 때의 파워풀하고 매력적인 주행감은 확실히 아반떼 하이브리드만의 특별한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뒷좌석과
운전석의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그 멀미 나는 부분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두 가지 특징이 하는 건 하나는 뭐 회생제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옷 입어서 답답해서 멀미가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이 옷 입고 돌아가면 현타가 안 오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느낌이 아마 그대로입니다. 현타 오지게 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코파는 부끄러움 따위는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기자분들도 시승 안 하고 제일 먼저 받았는데 가지고요 아마 우파가 현대에서 이제 차를 더 이상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픽션이고 여러분들의 또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점들만 조금 이 코팔 컨셉이 그거예요. 단점만 조금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아반떼가 또 워낙 또 베스트셀링카잖아요. 기본적으로 탄탄한 녀석이에요. 근데 비싼 가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 우파와 코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반응이 너무 안 좋다.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SM6 르노 삼성 뒤지게 까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협참전 해주십시오. 정말 차가 정 못 구하면 렌트해서 한번 두드러 까겠습니다. 그나마 상태 좋은 차로 해야 덜 까는데 렌트로 갖고 와서 깐다. 그건 뒤지게 까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명탐정 코바는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정작 커야 될 곳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바로 코파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